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스토리텔링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얼음 속에 집을 짓고 산다는 에스키모 동화작가가 북극의 전래 동화를 갖고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시민청에서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드는 밤에도 절대 잠들지 않는다는 서울의 야시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5분을 아이와 손잡고 듣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행복한 가족에 초대합니다. 아이와 엄마, 아빠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7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1년 중 가장 화사한 달 5월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됐던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는데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사업팀 최연수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 계신데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교부 산하의 비영리 공공 기관이고요. 네. 외국과의 한국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해를 도모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해외 그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인적 교류 및 국제협력 네트워킹 사업,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사업, 그리고 한국 관련 지식 정보를 보급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그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국제교류재단하고 코이카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하는 일들을 네. 하고 있고요. 아, 코이카는 이제 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네. 해서 원조 사업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사업팀 어떤 일을 진행을 하나요? 예, 저희 이제 국제교류재단에서는 이제 설립 초기부터 이제 주로 그 해외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네. 그 국내에서 이제 저희 그 재단에 대한 그 이해나 인식이 좀 낮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또한 이제 국민들이 이제 해외 문화를 좀 접하는 기회도 뭐 요즘은 많았지만은 이제 네. 또 이렇게 쌍방향 교류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문화 사업을 좀 앞으로 좀 활성화하게 해야 된다는 그 취지로 이제 문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공연과 전시 그리고 이제 문화 강좌 시리즈를 통해서 그 우리 국민들이 세계 문화 접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제 2005년도서부터 문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어떤 콘서트인가요? 네, 카나다 그 이누이트 동화 작가인 마이클 쿠스각 씨라고 있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방한을 하는 계기가 있어서 예. 저희가 이제 주한 카나다 대사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번 5월 달에 이제 어린이들 대상 사업으로 해서 이제 좀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예. 거기 이제 그 북극에 생활하는 소수민족이죠. 그 이누이트라고 하는데 예. 거친 자연 환경과 이제 고난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이누이트 민족이
어떻게 그 생활해 왔는지, 아. 그 우리 어린이들이 또 그런 고난을 겪어 왔는지를 이렇게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콘서트 어떤 내용으로 꾸며질 것 같습니까? 이번 콘서트는 이제 뭐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뭐 오프닝 그 미니 콘서트로 이제 라즈베리 필드의 그 보컬 가수 예. 소희 씨가 이제 뭐 노래를 한 3곡 정도 이렇게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본 콘서트인 이제 마이클 쿠스각 씨의 그 스토리텔링 예. 그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이누이트의 그 전래 그 전설인데 예. 올빼미와 그 까마귀라는 그 애니메이션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올빼미와 까마귀, 그게 말하자면 전래동화군요. 네네. 뭐 내용이 있습니까? 뭐 내용은 뭐 간단한데요. 예. 뭐 그 까마귀의 이제 뭐 까마귀 검은 색깔이 왜 그 검게 되었는지 아. 이게 이제 뭐 그 전설 뭐 우리나라도 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 이제 예. 올빼미가 이렇게 까마귀를 예쁘게 치장을 해준다고 이렇게 색칠을 해주다가 예. 그 까마귀가 이제 너무 뭐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아, 까맣게 됐네. 전체가 이제 까맣게 됐다는 그런 네. 내용입니다. 네. 그 캐나다 북부에 사시는 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 그 한국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될 텐데 어린이들이 네.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진행은 뭐 아주 쉬운 영어 표현 간단하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요. 네. 부분에 이제 뭐 저희 전문 통역이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 이누이트들 간에 이제 뭐 그린란드나 뭐 카나다 북부, 알래스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간단하게 뭐 제스처도 하고 특별한 그 대화의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쿠스각 씨가 예. 어린이들하고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뭐 대화의 그런 특별한 기법을 또 발휘하실 거라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콘서트는 전석이 다 초청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네. 저희 이제 갤러리 오픈 스테이지로 마련을 해서요. 예. 스페이스가 제한돼 있고 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청을 받아서 예.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KF 갤러리 오픈 스테이지 그동안 어떤 공연들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 오픈 스테이지를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준비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외국과의 그 특별한 외교 관계라든가 수교 기념에서 피아니스트 독주회 예.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의 이제 아카펠라 그룹을 또 초청해서 저희가 공연을 한 적도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우리 공연단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기 전에 저희 갤러리에서도 시험 삼아 이제 리허설 비슷하게 공연을 하고 예. 그런 연후에 이제 해외 공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5월 달에 많은 행사들이 대부분 다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 이번 공연은 원래 계획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월 9일 날 예. 오후 7시에 이제 예정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하고 또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이번에는 네, 저희 슬픔을 많이 뒤로 하고는 있지만은 예, 예정대로 진행을 예. 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연은 또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 공연은 이제 6월 달에 예. 그 미국의 예일대 여학생 아카펠라 그룹이 방한하는데 저희 갤러리에서 공연이 있고요. 예.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포르투갈 피아니스트를 저희가 소개를 할 예정이고 예. 9월 달에는 칠레의 기타리스트가 저희 갤러리에서 공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 공연들이 다 전석 초청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갤러리가 저희가 이제 한 150명 정도, 예. 그래서 이제 많게는 200명 정도밖에 이제 좀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 네. 그러면 사전에. 홈페이지에다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네. 이제 공연에 이제 저희가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을 해서 만약에 당첨이 되면은 어떻게 2명씩 볼 수 있나요? 예, 보통 기본이 이제 두 분씩 예. 오는 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사업팀의 최연수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네,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에서는 지난 2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독서를 매개로 한 인문학 강좌를 진행합니다. 네. 11월까지 모두 24번 열리는데요. 서울도서관과 독서대학 르네 21이 함께하는 금요 대중강좌 소식 담았습니다. 네, 서울도서관이라면은 옛 서울시청 자리에 있는 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문학 강좌라면은 시민들의 관심도 꽤 많겠네요. 네, 시민들이 찾기 쉬운 도서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인문 정신에 기반한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또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획이 됐는데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들어보시죠.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저희 최근에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인문학 공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거나 또 생각의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도서관이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침 또 르네 21 연하고 잘 협의가 돼서 도서관에서 이제 인문학 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사회가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오면서 좀 부지런히 뛰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스스로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아마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강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주변에 도서관 좀 찾아가셔서 여러 사람들의 책들을 좀 읽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그 책에 대해서 스스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굉장히 재밌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강좌를 질문을 던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네, 강좌를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군요. 네, 앞서 들으셨듯이 최근 다양한 이유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번 강좌를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강좌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먼저 수강생은 월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착순 50명입니다. 네. 참가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조금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도서관 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달에는 어떤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5월은 삶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오는 9일에는 최강영 상담대학원 교수가 쓴 가족 심리 안내서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강좌가 열리는데요. 지난주에는 여러 심리 에세이로 대중에게 큰 공감을 준 김연경 작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시민들을 만나는 소감 들어봤습니다. 김연경 작가입니다. 제가 초청을 받은 이유는 그 남자를 위하여라는 책 관련해서 그 주제로 이제 얘기를 나눠주십사 하는 청을 받았고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자와 관계를 잘 못 맺는데 그 이유는 남자들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커서 사실은 알고 보면 남자도 여자 이상으로 불안하고 연약하고 또 책임감이나 경쟁심, 경쟁사회 분위기 때문에 삶이 너무 무거운데 아버지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가족 구성원 중에 남자들과 여자들 왜 서로 그렇게 다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독자와의 만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독자들이 그 책에서 더 궁금한 것들을 현장에서 묻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회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아는 사람 정도에서 그치기도 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겪는 관계와 불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참가자들은 책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까지 이어지면서 인문학을 조금 더 쉽게 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주로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던 만큼 남편 혹은 아들과의 관계 갈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또한 남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회 속에서 겪는 불안이나 부담감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참가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강좌에 참여한 시민들 만나봤는데요. 강좌에 대한 소감 들어보시죠. 시간 나는 대로 책 못 읽으니까 이런 기회 있으면 와서 아이디어 얻고요. 뭐 맛있는 거 먹은 것 같은 기분? 모르는 거 그냥 좋은 자리에서 늘 했던 일상 말고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좋아서 그렇죠. 제가 직장이 근처인데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서를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강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더 관심이 가기도 했고 좀 열린 마음으로 많이 들어보고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책으로 볼 때는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야 되지만 이런 강좌에서 왔을 때는 작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아날로그 감성적인 게 있으니까 그게 돼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심리 공부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가가 보는 정신분석은 어떤가 그런 거 제가 강의 들어보는 거예요. 아들을 키우면서 지금 성장이 되는데 힘을 너무 가지면 안 되겠다. 이거는 엄마의 폭력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흔들리는 40대 50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예방주사 같은 느낌? 정신을 좀 건강하게 하자는 의미 같아요. 네. 강좌에 참여한 시민들 연령층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대부분이 낮 시간대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강좌는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진행이 되다 보니 퇴근 후에 참여하는 직장인들을 다른 곳보다는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강좌를 함께 추진하는 르네 21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곳은 대한성공회와 사단법인 한국출판인회의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비영리 대중교육 사업으로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문학 부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강좌에서도 책과 강사 선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또 기대되는 부분 들어봤습니다. 독서대학 르네 21 김한승 운영위원장입니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희 강좌를 잘 알고 취지나 이런 걸 공감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책을 먼저 살피고 그 시류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제일 적합할 수 있는 책과 강사를 고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벼운 주제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주기로 강좌를 엮는데 요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이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살아가서 우리 삶의 문제와 또 그 안에서 엉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보자. 특히 5월이 또 가정의 달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달만큼이라도 책을 통해서 또 이 강좌를 통해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했고 다행히 또 이번 강의를 꾸며주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어서 강좌에 오는 분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거기에 맞는 강좌가 진행이 되겠군요. 네, 이번 주에는 가족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마련되고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 또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번 5월은 다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강좌를 듣기 전에 도서관에서 인문학 고전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강좌를 소개하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낯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힐링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봅니다. 라는 글인데요. 힘든 시간 속에서 고전을 통해 지혜와 또 희망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매일 겪는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지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합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는 오후에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밤을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 서울의 야시장에 대해서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5분을 아이와 손잡고 듣는 스토리텔링 콘서트 행복한 가족에 초대합니다. 아이와 엄마, 아빠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신도림동에 있는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작기계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공장 안이 비어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안 사무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 30대의 신용등급이 악화된 데 비해 5, 60대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신용정보사인 코리아 크레딧 뷰로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대는 2008년 1분기 5.14등급에서 지난해 2분기 5.62등급으로 평균 0.48등급 나빠졌고 30대도 평균 0.17등급 악화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밤늦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동안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지만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부터 차차 흐려져 중부지방에는 밤늦게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산된 뒤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5도, 전주와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에는 서울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시민들은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는데요. 시민청에서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청 이제는 시민들의 문화공간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시민들 많이 방문하고 있죠? 네, 저희가 지난해 1월 12일 날 문을 열었는데요. 예. 하루에 한 4,600여 분 예. 오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한 197만 6천 분이 다녀가셨고요. 예. 저희가 이제 월요일은 문을 안 열고 이제 주말 포함해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차츰
부담 없이 와서 좀 쉬고 가실 수도 있고, 또 뭐 전시 감상하실 수도 있고, 뭐 공연을 보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편한 공간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시민청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이제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으로 내가 만드는 집, 뭐 아이가 보는 세상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5월 말까지 저희 시민청 안에 이제 시티 갤러리가 있는데요. 그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꼬마 버스 타요. 저희가 예. 모형을 전시해 놓고 또 그 앞에서 아이들이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제 직접 만들어보는 이게 종이로 되어 있는 네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서 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 아버님들께서 좀 방문하셔서 자녀와 함께 이 만드는 프로그램 하시면 아이들도 되게 재미있어하고 그렇습니다. 그 시티 갤러리에 꼬마버스 타요 모형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 버스하고는 조금 크기가 다른가요? 실제 버스는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딱 사진 찍기 좋은 사이즈예요. 예.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군요. 그 밖에 행사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일단 타임캡슐이라 그래서 예. 5월에 가족을 다니다 보니까 가족 또 연인들이 이제 간직하고 싶은 어떤 글이나 사진 이런 걸 이제 저장하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하 1층 그 담벼락 미디어 쪽에 이제 회색 기둥으로 딱 타임캡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440명 정도 참여하셔서 여기에 이제 자신의 그 사진이나 메시지를 지금 올려놓고 계시고요. 시민청에 방문하시면 자연스럽게 서울시 타임캡슐을 이제 이용하실 수도 있고 미리 좀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 사이트에 동영상으로 이게 뭔지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도 어쨌든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뭐 추억을 남기는 그런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5월 1일부터 지금 남기고 계십니다. 타임캡슐이 뭐 언제 개봉하거나 이런 타임캡슐은 아니고 그야말로 추억을 저장하는 것이군요. 네, 온라인 개념이어서 그 근처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고 타임캡슐 기둥 근처 직경 3m 내에 오시면 열리고 떠나시면 닫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저장한 걸 보시려면 다시 시민청에 오셔서 그 근처에 가셔서 열어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요즘 시민청에서는 민원 상담도 한다고요? 네, 이제 시민청에 아무래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오고 계시니까 혹시나 또 시정과 관련돼서 불편하시거나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바로 좀 듣고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요. 지난 3월부터 지금 현장 민원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동안 좀 공직에서 노하우가 쌓였던 분들, 이제 퇴직하신 분이 직접 명예 민원 조정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필요하면 이제 현장까지 가셔가지고 문제도 해결해 드리고요. 아무튼 담당자하고 또 막 직접 만나기도 해드리고 조금 아주 가까이서 그러니까 밀착해서 답답함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청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청 그 안내소 옆에 제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민청이 아무튼 문 여는 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접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하셔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민청에서는 다양한 행사 또 이벤트들이 많이 열리는데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어디로 물으면 될까요? 네, 일단 가장 익숙한 게 저희 이제 인터넷 검색창에 시민청 치시면 저희 이제 대표 홈페이지로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이랄지 뭐 찾아오시는 길 이런 거 좀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터넷에 좀 접속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시면 바로 120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직접 찾아오실 분들은 이게 이제 새로 지은 서울시 시청 건물 지하 1, 2층이니까요. 시청역에서는 4번 출구,
그다음에 을지로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는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예. 그 밑에 통로로 바로 시민청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그 공모전을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공모전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4월 8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감이 다음 일요일 18일까지네요. 예. 저희 지금 그 한강대교 아래에 그러니까 여의도 동쪽이죠. 예. 그 노들섬이 있는데요. 노들섬이 현재는 임시 텃밭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봄이 담긴 노들섬이라는 사진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그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예. 저희 이 공모전은 서울시 관련 공모전은 항상 와우 서울이라고요. 예. www.서울.go.kr 예. 거기 들어오셔서 바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뭐 다른 뭐 공모전 혹시 진행되는 거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모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다른 그 공모전에서 상 받은 거는 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작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연 4회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최종 이번이 두 번째고요. 지난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노들섬 공모전이 있었고 연말에 이 4회에 걸친 공모전을 통합해서 이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예. 그런 공모전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그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다른 그 공모전에서 상 받으신 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초상권이랄지 이제 저작권 또 분쟁이 요즘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로운 그런 사진 작품을 응모하셔야 되고 어쨌든 사진이 선정되면 뭐 이런 지적재산권이나 이제 권리가 서울시에 귀속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수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코리안.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외국인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친해질까 고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본인한테 관심 있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관심과 관점 있고 사는지 이런 질문하시면 더 편안하게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where are you from? 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뭐 답통에 어떤 환경에 자랐던지 알 수 있고 아니면 생소한 곳이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So, where are you from? Me? I grew up in Southern California and Virginia. Well, thank you for listening. Have a great day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외국인을 만나면 어디를 가보라고 권해주세요? 수도권 관광 명소.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네, 수도권의 명소를 추천하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입니다. 서울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이런 서울의 밤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관광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유정열 여행 작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그 서울 해화동에 있는 낙산공원에서 예. 성곽길을 따라 걷고 동대문 야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곽길을 따라서 걷고 야시장까지 둘러보는. 근데 네. 낙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조선시대 때 그 한양을 둘러싸고던 4개의 산이 있는데요. 예. 북악산, 낙산, 남산, 그다음에 서쪽에 그 인왕산이 대표적인 산입니다. 예. 풍수에 따르면은 낙산은 그 주산인 북악산의 자청령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낙산이라는 산은 산의 모양이 낙타와 같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이 낙산공원에서 이제 서울, 저희 성곽길을 이렇게 따라가면 동대문까지 향하게 되고요. 성곽길을 따라 걷는 것을 이제 순성이라고, 성돌이라고 말을 하는데, 조선시대 도성을 지키던 역사적 건축물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곽길을 따라가다 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조망되고요. 여기서 떠오르는 해를 보기도 하고, 저무는 해를 감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경도 감상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낙산공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가 낙산공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해화동에서 그 이화마을을 따라 쭉 산으로 올라가면 그 저기 성곽길로 다가갈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동대문역에서 그 동대문 그 건너편에 그 이하마을 방향으로 그 성곽길을 따라가게 또 돼 있습니다. 이대병원 있는 쪽인가요? 예. 아, 그렇군요. 해화동은 뭐 지하철로 접근해도 됩니까? 예, 지하철로 접근하기 쉽고요. 보통 그 저기 국내인 내국인들은 많이 찾는 곳이 그 이화마을 쪽으로 많이 그 선호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그 주택가 쪽으로 쭉 들어가면 낙산 공원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낙산 성곽길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그 자청용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이게 좀 낙산이 그 다른 산에 비해서 약간 지세가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풍수지대적인 어떤 그 비색을 열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산의 지세를 연장하기 위해서 그 동대문 그러니까 흥인지문 옆에 청계천으로 가져온 흙으로 가산을 쌓았고요. 가산은 옛날 훗날 그 일제가 허물고 그 전에 동대문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둘 번째로는 그 한양의 사대문 글씨가 모두 세 글자인데 비해 동대문 그러니까 홍인지문만큼은 네 글자로 지었죠. 그 산맥을 연상케 하는 가지자를 추가해서 다른 그 대문 그러니까 사대문하고는 다른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대문에 볼 수 없는 옹성을 동대문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길을 따라 걸으면 재미있는 그들이 많이 저희 드러나 있어요. 그 조선시대 그 적들이 알 수 없는 비밀문이었던 안문이 있고 그 안문을 통해서 그 동성의 안과 박을 이렇게 드나들었었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화마을이 그 낙산 성곽 아래에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 그 마을 골목에 그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이런 그 예쁜 그 벽화들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화마을과 낙산 성곽길을 찾았죠. 그리고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 여인의 향기, 영화 추적자 등 드라마, 영화 촬영지의 배경지가 되면서 한류 열풍을 타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앞서 그 가산을 쌓고 그 가산이 나중에 일제시대 때는 허물고 운동장을 진 것이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그 동대문 운동장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새로 문을 열었죠? 네, 올해 그 들어서게 되는 완공해서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저희 그 찾게 됐는데요. 옛날에 그 동대문 운동장은 일제 강점기에는 경성운동장, 그다음에 해방후에는 서울운동장이었고, 그다음에 1980년대 들어서 이제 동대문 운동장으로 불렸는데요. 이후 청계천 그 보공사를 하면서 그 풍물시장에 들어서게 됐는데, 워낙 노후되었다 보니까 그 동대문 운동장 헐고 그 자리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들어서게 된 거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그 세계적인 여성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의 작품이고요. 그 독특한 외형이 특징인데, 그 자하 하디드가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동대문 야상의 그 역동성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한 거라고 합니다.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내부에는 성곽이 이어져 흘러내려온 그 흔적과 동대문 운동장의 옛날 자치 등을 일부 남겨두었고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과 다양한 전시 공간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주변에는 최대죠. 10만 디자이너가 상주하는 동대문 패션타운에 줄지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대문 야시장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여행을 하면서 사람 냄새 나는 시장은 해외든 국내든 인기 있는 여행지로 꼽히는데요. 네. 저도 매년 해외 여행을 하면 각국의 시장 꼭 구경하게 됩니다. 동대문 야시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야시장 중에 한 곳이고요. 예. 하루 유동 인구 100만에 연간 외국인 관광객 2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예.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밤새 불야성을 이루며 쇼핑한 진풍경원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예. 주점물이나 디자이너 브랜드가 밀집해 있고 무엇보다 서울 사람들의 역동성을 느끼기에 좋은 곳이죠. 예. 동대문 야시장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참 찾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찾아다녀야 됩니까? 일단 동대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예. 홍인지문을 통해서 보면 왼편하고 오른편에 길 대로를 사이에 두고 시장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예. 먼저 오른편에 제일 평화시장이 있습니다. 예. 동대문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 중에 한 곳으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물건들을 만나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예. 평화시장 길 건너편에는 신발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일평화가 있고요. 예. 평화시장 아래는 부타가 있습니다. 예. 부타는 일종의 동대문 야시장에서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두타를 등지고 길을 건너면 화려한 세상이 펼쳐지죠. 예. 밤에 반짝반짝 네온 사인들이 반짝거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불빛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예. 신평화 패션타운, 동대문 종합시장, 디자이너 클럽, 유존, 청평화 등이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가죽 제품으로 유명한 광희시장, 속옷이 인기인 신평화시장, 청바지가 많은 남평화시장 등이 젊은이들이 인기 있고 디자이너 클럽하고 어스 유존 등도 독특한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다 입지해 있습니다. 아마 있던 시장들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여기가 어딘지 길을 잃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한 곳 한 곳 들여다 보면 특징이 감이 오고요. 자신에 맞는 스타일의 패션물을 결국은 찾게 됩니다. 동대문 야시장은 말 그대로 진짜 밤새 계속 문을 여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규모가 아무래도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동대문 야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좀 배가 좀 고플 때도 있을 텐데 먹거리도 많겠죠? 맞습니다. 네. 동대문 야시장들 건물 사이사이마다 이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지쳤다 보면은 그런 배를 채울 수 있는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고요. 포장마차는 주로 이제 비빔국수 아니면 잔치국수, 김밥, 순대, 토스트 같은 길거리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포장마차도 좋지만 광장시장에 가보기를 권해요. 광장시장에는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진 빈대떡과 다양한 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시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여기에 속 쏘는 양념에 찍어 먹는 마약김밥이나 줄 서서 먹기도 힘들다고 하는 육회가 이 광장시장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여기에 막걸리 한 잔 안 하면 섭섭하죠. 지하철로 동대문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광장시장은 동대문 시장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밤이면 낮에는 일반적인 시장의 역할을 하면서 밤에는 먹거리 천국으로 변신하는 곳이죠.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고요. 외국인들에게도 특히 인기 있는 곳입니다. 광장시장도 그러니까 밤새 문을 여는군요. 아마 금요일만 되면 금요일을 즐기는 국내 내국인들하고 여행을 온 해외 여행자들하고 섞여서 아주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열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진실을 맛보리 맥콜. 스토리텔링 콘서트 당첨되신 5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9026번 스토리텔링 콘서트 가고 싶어요 문자 주셨고요. 6467번 5월이 생기는 늦둥이 막내딸과 스토리텔링 콘서트 가고 싶습니다. 꼭이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중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